예, 정부가 오늘 발표한 3기 신도시, 그다음에 서울시의 공급 대책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일단 입지 네 곳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늘었는데 네. 각각의 입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네 곳을 지정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량들이 상당히 이제 정부가 당초에 약속을 했던 30만 가구 중에서 이번에 15만 5천 가구를 갖다가 포함하게 되면 결국은 내년에 11만 가구를 남겨놓은 가운데 대부분의 물량이 이번에 다 소개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네 곳에 했던 입지 자체가 서울의 도심권까지 한 30분이면 접근할 수 있다. 직선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데 정도로 해서 상당히 서울에 근접한 그러한 요건들을 갖춘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교통망이 확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이번에 후보지를 발표를 하면서 종합적인 광역 교통망까지 아주 상세하게 내용들을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반적인 모든 구색은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게 반겨하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에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예상되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윤곽은 이번에 드러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GTX 중심의 교통 체계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적절한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보세요? 네, 지금 대안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도심지에 있어서 철도망이 확실히 구축되는 쪽이 가장 이제 교통망을 갖다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쪽에서 광역 교통망으로서 GTX 쪽에 있어서 추진을 해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GTX-A와 B와 C가 그동안 추진되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은 GTX-A 정도에 불과하고 C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마친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진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난관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과거를 비추어 본다면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또 다시 시간이 지체된다든지 또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BRT라든지 추가적인 보완적인 교통 대책도 버스 등을 이용한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계획만 가지고 본다면 의미 있는 내용으로 상당히 종합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추진 과정에서 과거의 위례 신도시 예를 본다면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또 위례 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교통망들이 당초 약속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추진 과정에서 심혈을 좀 기울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발표한 이유가 결국 이제 수요를 서울 도심에 이제 집중되는 수요를 좀 분산시키자는 거잖아요. 네. 가겠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그렇죠.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한 당초 취지 자체가 서울 도심지에 있어서의 주택 공급이 향후에 부족하지 않겠냐는 우려감들을 충분한 대안으로서 맞서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요. 사실 서울의 도심지의 공급 방안으로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두고 굳이 이렇게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많이 반발도 있는 이런 것들을 우회하는 어떤 노선들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여러 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운 이상 이 부분들의 추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서울 도심지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유지 활용이라든지 서울시에서도 당초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의 기본적인 어떤 구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차원에서 본다면은 도시가 조금 더 밀도가 높아지는 그리고 주 환경이 좀 악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과연 거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들이 확충되지 못한다면 서울로서의 어떤 들어오자 하는 그런 요구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될 때 자칫하면은 그 수도권의 신도시는 또다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이기 신도시처럼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은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는 전제에서는 수요가 조금 분산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의미 있는 교통망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확충되고 한다면 수요 분산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물량 정도가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일단 그린벨트를 끝까지 안 풀고 버틴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린벨트에 대한 시각이 지금 중앙정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린벨트 자체가 서울시의 무분별한 어떤 확장 자체를 네. 방지하는 완충지도로서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서울시는 그 그린벨트를 고수하는 대신 여러 가지 그 유유지라든지 또는 용적률을 갖다 글쎄요.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고요. 그 예. 부분이 이번에 아마 중앙정부와는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된 것이 글쎄요. 아닌가.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그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정부가 5만 가구 정도 요구했는데 8만 가구 짓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정부에서도 네, 그렇죠. 알았어. 그러면 근데 다만 그린벨트 안 풀어도 돼. 이렇게 8만 한 거. 가구인데 8만 가구가 이번에 다 소개된 것은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향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고밀도 개발을 네네. 하겠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유휴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일단 상업과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역세권의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정도 예. 결국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네네. 이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제한된 공간 하에서 사실은 많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용적률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용적률은 말 그대로 이제 대지 면적 위에 우리 연면적이라고 해서 바닥 면적의 합을 갖다가 나누게 되면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용적률이라고 하게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주변에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기본적인 용적률은 약 200%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용도지구를 준주거 지역으로 올린다든지 상향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줄 수 있는 용적률을 좀 더 확충시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공급 물량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20층 질 수 있는 건 이제 25층이나 30층까지 아파트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 되는 예,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완화해서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용도 지역 내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이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일반 주거 지역을 그런 식으로 또 전환시킨다든지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예. 현재 있는 주거 지역이라든지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선을 좀 더 완화시켜 글쎄요. 준다면 더 공급 물량을 갖다 더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 서울시가 오늘 예로 든 게 유휴부지가요.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하고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이런 유휴부지에 이를테면 공공주택이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에 충분히 좀 맞춰주는 그런 공급 대책이 되느냐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네, 사실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는 지역들 가운데 지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약 800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되고요. 예. 동부도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2,2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또 물량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강남 지역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그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다만 그 해당되는 지역들이 주변에 이미 주택들이 충분히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또 주택들의 수에 맞게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이용 계획과는 다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당되는 기반 시설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밀도가 높아짐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반발하시는 거죠? 예, 또 하나가 사실은 해당되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대부분 공공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주택, 고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결코 좀 방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제 사실 뭐 행복주택이나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죠. 신혼희망타운이나 맞습니다. 대부분 뭐 반대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적도 있고 하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하면은 못 짓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이것은 해당되는 지역 부지들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공공의 어떤 유유지나 이런 부분들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거세게 일어날 때는 서울시나 혹은 또 해당되는 지자체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선거는 내후년에 있지만 당장 내년 문제니까 네, 그런 그 부분도 부분도 감안 안 할 쉽지 수가 않은 있겠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전체적인 이제 총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대책도 그렇고 정부 대책도 그렇고 합해서 이번에 나온 그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당장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제가 그 가능성 여부나 혹은 평가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일단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여지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내용들이 또 이번에도 적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고 또 교통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예.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들이 아마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당되는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 부분도 그렇죠. 적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기존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쉽게 우리가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들에 있어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